국민라디오 4월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박인지 경청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4월 개편을 맞이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야심찬 프로그램 K-팟스타 진행을 맡게 된 조합원 불독 김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는 일로 약 18년가량을 지내왔지만 10여 년 전 사이버자키라고 하죠. CJ라 불리는 음악방송을 잠시 진행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케이블 TV 콘서트 MC를 볼 때나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아무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것도 앉아서 방송을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가요? 마이크 앞에 서니까 가슴이 뛰고 심장이 약간 쫄깃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개편 첫 시간 이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메일을 통해 개편 안내 메일을 받으셨기에 K-팟스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팟캐스트 오디션 형식을 취하게 될 이 시간 과연 3개월간 어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팟캐스트 인기 진행자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민라디오. 자,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격적인 오디션에 앞서 이번 주에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앞에는 대한민국 팟캐스트 시작과 오늘을 증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라디오 제작팀장인 김용민 PD 앞에 계시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불독님 상당히 좀 떠시네 보니까. 아니 18년 동안 무대 앞에 서셨다면서. 제가 객석에 이렇게 관중들이 있을 때는 덜 떠는 편인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PD님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조금 떨리기 시작합니다. 불독님하고 다르게 저는 또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게 떨려요.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라디오 마이크 앞에 설 때는 떨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원래 그 메일을 통해서 받아봤고 그 사전에 국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섭외 전화 주셨을 때 만나서 저 섭외를 하셨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대략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모르신단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적인 일을 어제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편 후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금 개편이 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아니 무슨 질문을 5개를 묶어가지고 던지는 게 어딨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눴어요. 1시간 동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개편, 라디오가 이제 새롭게 개편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어떠신지 감회가. 참 어제가 이제 라디오 개국 1주년 되는 때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마이뉴스가 창간됐을 때는 그냥 2명인가 3명 되는 기자, 오연호 기자를 포함해서 같이 가서 그냥 창간 기념식이 그냥 소주집 가서 이 술잔 비우는 게 창간 기념식이었다는 겁니다. 1년 지났는데 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인터넷 신문에 바람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걸출한 정치인들 다 불러다 놓고 창간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작 때도 참 많은 박수를 받았고,
많은 또 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라디오 개국을 했고 또 1년 지나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1년을 맡게 되니까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무척 참 감동적이고 사실은 우리 뉴스K 네. 오프닝 화면이 딱 나왔을 때 그 네. 옆에 문희정 아나운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았는데 네. 정말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울컥 올라오는 느낌. 이거는 저도 어제 지하 카페에서 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을 같이 했었거든요. 한 네. 20여 분 정도가 그 지하 카페에 모여서 했었는데 예. 울고 계신지 여성 조합원들이 좀 진짜? 많았고요. 예. 그 오프닝 멘트를 딱 본 순간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요. 또 우리 노종면 방송 제작국장 이분의 또 인생이 묻어있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울컥하면서 뭔가 속에서 솟구치는 느낌. 제 인생에 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그랬고요. 예. 그리고 총선 때 출구조사를 보고 한 번 또 울컥했고. 오래전 아픈 기억이 또. 인생의 신호애락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안 그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밤새고요. 그 영상이 올라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국민TV 검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검색 사이트에서 예. 그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이 올라온 거를 다 안내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기존에 20만 명이 넘는 물론 미건스에서도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네. 다른 그런 카페에 굉장히 국민TV를 선전하는 좋은 쪽으로 얘기해주는 예.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많았거든요. 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요, 어제 처음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할 수가 없는데 귀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또 아침부터 방송이 참 많고요.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게 호사였습니다. 근데 일요일 오후에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온몸에서 꾸렁내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이 정도로 애쓰고 계셔서 그럼 지금 컴퓨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건 잘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 새벽 5시 반까지 그 작업을 좀 했는데요. 예.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그 뉴스 K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예. 앞으로 저희가 뉴스 K에 맞춰서 예. 라디오도 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라디오가 1년을 이렇게 함께 만드셨잖아요, 우리 예. PD님이. 예. 국민 라디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오늘 노지민 우리 뉴스 PD 지금 리허설 장면이 저희 9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예. 현장에 아유. 지금 모니터가 있다는 거 지금 처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리허설이 있고요. 저기 9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 사운드를 방송하는 것이죠. 예. 참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여직원들 보면은 참 마음씨도 곱지만 얼굴도 참 이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예. 프로그램 시간이니까요. 예,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도대체 K-팝 스타는 왜 만들게 되셨는지. 예. 사실 이제 국민 라디오가 이 팟캐스트계의 에이스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그렇게 붙여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혹시 이런 야유가 오지 않을까.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한 게 에이스였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팟캐스트가 이 나라 미디어의 거의 유일한 해방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TV 케이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상파 통제를 케이블, 받고 있으니까요. 위성, IPTV, 모든 방송이라 불리는 모든 매체는 직간접적으로 이 권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CBS 라디오에서 박창신 신부 인터뷰했다고. JTBC에서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 인터뷰했다고. 중징계를 먹었어요. 정미용이가 TV조선 나와가지고 박원순, 김성환이 아니구나. 박원순, 이재명, 종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벌금도 먹고. 그런데 그건 또 경징계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결국 이 나라 미디어의 유일한 언론 자유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뭐랄까요. 마지막 고토라고 해야 되나? 예.
보루? 보루, 그렇지, 보루. 아, 그런 적절한 표현이 또 있었군요. 역시 18년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18년 동안에 그 무대에 서서 이 온갖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봤을 우리 한 PD 형. 예. 한 PD 형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나라 진짜 팟캐스트는, 민주주의의 보루가 됐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잘 살리고, 기왕이면은 이 제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팟캐스트 리더들, 이분들을 좀 더 소개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국민 TV 라디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그냥 나오시라고 하면은 그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요. 조금 뭐 쇼적 장치를 갖다 붙인 겁니다. 오디션이라는. 오디션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당장 제 동생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대박이 난 그런 경우긴 하지만은 이 오디션 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재미고요. 예. 참 많은 팟캐스트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청취자와 함께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해서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자신의 팟캐스트를 홍보한다? 그래서 뭐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정규 편성이 된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덕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본다면 윈윈할 수 그렇죠. 있는.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K-팟스타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예. 일반 우리가 보는 알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예.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뭐 K-팝스타, 예. K-팝스타는 저희 거지만 K-팝스타 그리고 또 그 오디션에 시초라고 했었던 그 케이블 방송에서 했었던 케이블이랄까 뭐 있어 엠넷이지. 엠넷에서 했던 엠넷이라 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런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경쟁이죠. 예. 경쟁이 쇼적 장치에 불과해야지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중추적 그런 생존 장치가 되고 그게 쇼의 의미를 벗어난 이 어떤 과도한 서바이벌 게임이 돼버린다? 그거는 예능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얼마 전에 보세요. 무슨 짝인가요? 예. 예. 그것도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죠. 그건 말 그대로 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쇼적 장치가 돼야 하는데 인간의 심리를 거의 바닥까지 밀고 간 거 아닙니까? 이 기존의 방송들을 보면요. 인간보다는 재미. 그 재미가 뭡니까? 시청률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좋은 팟캐스트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되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은 그런 팀들에게는 또 이렇게 포상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포상을 하신다니까 그럼 약간 특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은 딴 데는 억 단위로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예. 저희는 좀 조촐합니다. 한 100만 원. 100만 원? 예. 상금이 1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금 100만 원과 거기서 딱 끝 3개월 100만 원 딱 받으면 끝인 거예요? 3개월 단위로 해서 한 10개 팀, 12개 팀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1위를 한 팀에게 예. 상금 100만 원으로 끝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예. 이렇게 정규 편성을 넣어주신다고 했던데. 그렇죠. 정규 편성도 당연히. 그것도 특전에서 정확하니까. 그렇죠. 네. 정규 편성이 되면 뭐가 다르냐면은 출연료를 드립니다. 출연료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일정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착취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의 그 정신과 배치됩니다. 예. 그럼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백수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일거리 없는 분들이 백수라고 하기보다는 세계 평화와 민족 번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쉰다. 집에서 쉬고 계시는 그런 이렇게 분들이 표현을 하면 얼마나 도전을 하셨다가 예. 하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근데 매일 편성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편성이니까 받아가셔도 그래도 박근혜의 기초연금보다는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정도의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는 여쭙지는 않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팟캐스트계에서 예. 오디션 프로그램은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국민 라디오가 최초입니까? 그렇죠.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요. 후무할진 모르겠지만 전무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국민 라디오에 앞서서 우리 김 PD님은 스타덤에 오른 계기가 그 나는 꼼수다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직업이 예. 라디오 프로듀서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1998년에 대학 4학년 때인데 극동방송이라고 종교방송 라디오 PD를 했었는데 하여간 제가 뭐 종교인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라디오 키즈였고 해서 종교방송 들어가는 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뭐 그 뜻을 이뤘던 거지요. 근데 종교방송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또 품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용기 목사의 그 비리가 터졌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이 아닌 인터넷에서 이제 비판을 했다가 사실상 해고된 거죠. 다음 직장이 이제 케이블 TV 가가지고 편성 PD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독교 쪽 종교 방송인데 거기서는 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휴면 노조 상태의 노조를 활동 노조로 바꿔가지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가 또 이렇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조조정이 확정된 시기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장이 날 내보냈지. 야, 근데 나 그 사장 보고 놀란 게 말이죠. 결혼식 때 온 거야. 쫓아내고요? 구조조정이 확정되고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용민이를 사랑하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나 참 그 인간 속 좋아 그 양반.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럼 네. 탁 까놓고 얘기해서 낙검수를 왜 만드셨습니까? 네. 나는 꼼수다를 만들게 된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무슨 저기 김어준 총수는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우리의 이 정치 권력을 향한 거룩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한겨레 TV에서 김어준 총수하고 제가 이제 뉴욕 타임스라는 이제 인터넷 TV 방송을 하고 있었죠. 1부는 제가 나왔고 2부는 이제 정봉주 의원이 나왔는데 한겨레 쪽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아니 정봉주는 뭐 의원은 아니지만 전직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역 정치인 아니냐. 그 양반이 나중에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결국 한겨레 TV 덕봤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한겨레 얼마나 큰 타격이냐. 만약에 정봉주를 하려 한다면은 총 그 4주라면은 첫 번째 주는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 두 번째 민주당이니까 정봉주, 그 다음은 뭐 자유선진당,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민주노동당 해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하면은 얼마나 공정하냐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기성 언론의 공식이자 이 어떤 그런 룰이죠, 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가 잘리게 생겼어요. 또 우리 또 의리가 있는 김어준 제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 나름의 편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생각해낸 게 팟캐스트였죠. 처음에는 뭐 정봉주가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목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로 가자. 뭐 한겨레도 기분 안 나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적은 비용으로 또 많은 청취자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 정봉주가 잘리는 걸 염려해서 이 사실상 만든 건데 이 정봉주 의원의 책을 보니까 말이죠. 달려라 정봉주 보니까 자기가 김어준하고 뭐 3년 동안 기획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감옥을 가지. 그럼 애초에 처음에 만드실 때 기획하실 때 네. 낙검수가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 대중들한테 네.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합류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거고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밌게 듣다가 우리가 어떤 정치의 흐름에 같이 이게 맞물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의미가 막 부여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곽노현 교육감 그렇게 구속이 됐을 때 곽 교육감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부딪히기도 했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했던 201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 제기했었고요. 그런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또 그러다가 또 저희하고 또 평소에 가까웠던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또 출연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파장과
그 회오리에 휩싸이게 된 거죠. 뭐 그러다가 정봉주 의원이 또 감옥 가고 제가 출마하고 그러니까 이게 낙검수가 그때는 거의 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철학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이게 회오리가 돌더라고요. 예. 그게 먼저 팟캐스트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예. 패널들에 따라서 그러면 그 혹시 다운로드의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던가요? 아, 패널들이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나 홍준표 의원이 나왔을 때나 이렇게 차이가 있던가요? 팟캐스트 청취자들 이 어떤 기호를 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 유명 게스트가 나온다고요. 유명한 인물이 사회를 본다고요. 기성방송에서도 주목받고 많이 이렇게 불려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팟캐스트 안에서의 영향력과 직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비례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니 이 작가를 누가 알아? 그 이동영 작가를 그 사람은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팟캐스트 청취자들 이분들이 정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EJ가 또 그렇게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0위권 안에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몇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새롭게 다음 주서부터 도전하실 분들도 예. 마음을 조금 놓고 나도 그렇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팟캐스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낙검수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 낙검수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람 구성에다가 예. 뭐 각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은 푼수짓하고 한 사람은 뭐 카리스마를 갖고 진행을 하고 한 사람은 예. 막 여성들 앞에서의 어떤 카리스마를 보이고 예. 뭐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캐릭터 예. 이런 거 괴념치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내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공이 있으면 이 사람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뭐 사투리를 심하게 쓰건 뭐하건 간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게 소위 잘 말하는 잘 팔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네. 그 국민 TV가 예. 낙검수 시즌 2가 되기를 예.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게시판에서도 조금 몇 분들이 그런 의견을 보여주셨고. 예,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낙검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예, 낙검수 투이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봤을 때는 기대고 한쪽에서 봤을 때는 폄하다. 예. 참 이게 묘한 역설이죠. 근데 이건 낙검수2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팟캐스트 형태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만들어내지만 낙검수와는 무관한 방송이고요. 또 낙검수처럼 해볼 마음도 없고요. 저희는 정규 방송입니다. 정규 방송. 기성방송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대한방송으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타당하다. 낙검수는 낙검수죠. 그건 그거고. 낙검수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낙검수가 질립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낙검수만큼 다운로드 안 되면은 몰가치한 방송입니까? 무가치한 방송인가요? 아니죠. 그럼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롤모델로 봐주시는 분들께는 참 고마운 마음이긴 하지만 낙검수처럼 해야 옳다. EJ처럼 해야 옳다. 이런 공식을 깨십시오. 이 만약에 EJ처럼 낙검수처럼 한다. 그러면은 따라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지. 흉내내면 안 되죠.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제부로 개편이 되면서 명칭이 바뀐 거죠. 국민 예. TV 라디오에서 국민 라디오. 지금은 국민 라디오가 됐지만 예. 그 국민 라디오는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던 거죠? 국민 라디오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제 작년 3월 3일에 창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창립하기 전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1,000명 넘는 1,004명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집계 예. 마감 시점에 확인한 게 1,004명이었어요. 천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100만 원씩 낸 분들입니다. 네네. 그 1,000명 넘는 분들이 100만 원씩 내면은 10억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10억이 모인 거죠. 하지만 3월 3일 그 다음 날부터 어마어마한 또 이런 조합원 수가 몰려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3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TV 방송을 만들려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합원 모일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는 동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뭔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자. 공정방송의 모델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라디오 방송을 기획하게 됐고 4월 1일 첫 방송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스튜디오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벙커원의 그 스튜디오. 또 사실 제가 이제 기획한 건데 거기를 이제 하루 12시간 빌려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방송이 작년 4월 1일 날 만우절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월요일 4월 1일 날 시작을 했다가 언제 저희가 사옥으로 옮긴 거죠? 그게 한 달하고 일주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제가 좀 달력을 통해 보고 있는데 5월 6일에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럼 지금 처음에는 지금 9층에 9층의 스튜디오에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달라지고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하고 조금 뭐가 틀려졌는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또는 게스트들의 이렇게 저기가 섭외하는 그 어려움 예. 이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에 생겼을 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게스트들을 섭외하시기도 이름이 없었잖아요. 국민 TV 라디오가. 그렇죠. 그래서 그 섭외하실 때 좀 어려웠을 거라는 점도 생각이 드는데 예.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떠신지. 아이고 뭐 그야말로 삼천이 바뀌었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뭐 그래도 넉넉하게 또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돈 어려움 없이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펑펑 쓴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직원이 없었잖아요. 직원 없이 그냥 저 혼자 시작을 했고요. 4명의 자원봉사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그리고 박성재 PD, 김효진 PD, 그리고 김희주, 지금 우리 뉴스 PD. 네, 예, 어저께 첫 머리가 네.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여간 5월 6일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규 직원이 돼서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뭐 직원 수가 늘어났고요. 또 처음에는 출연하시는 분들이 낙곰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도 있고요. 김용민이 혼자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낙곰수를 과거엔 지지했는데 이제는 뭐 모른 척하는 분도 덜어 있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방송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12시간 정도 방송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 도움받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송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했었고요. 스튜디오가 없어 가지고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 딴지일보 그 벙커원 스튜디오 주인인 딴지일보에서 거기 그것은 알기 싫다. 이거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을 한다든지 혹은 1부는 녹음을 하고 2부는 또 팟빵이 홍대 앞에 또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홍대 앞 스튜디오 가서 또 방송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새빵살이의 서름을 아주 톡톡하게 느꼈습니다. 가슴 아픈 과거에.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는 적이지만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그렇죠. 예. 뭐 또 우리 어쨌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년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민 라디오의 시작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일주일에 2번이 편성됐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였는데요. 지금 우리 같이 진행하셨던 지금은 서영석 이사장님이 되셨죠? 네. 우리 이사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네. 잠시 인사 좀 해주시죠. 온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말할 틈을 안 줘가지고 하품하면서 기다리고 지금 있었어요. 12번째 이제 여기 질문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영석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이에요. 왜 12번째 질문할 때 들어오라고 했더니 지금 오셨어요. 아까 오셨어요. 지금 우리 PD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네. 서영석 이사장님이 예. 매력이 있나요? 어떤 매력이 그럼요. 있나요?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예전에 처음 뵀을 때는 대표님이었죠. 예. 처음 뵌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2012년 네. 10월 그쯤에 출판 관계일 때문에 잠깐 만났었는데 이 서 이사장님의 이 촉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서 이사장님 방송 들어보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짙고요. 예. 그리고 아름답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나운서식의 발음을 구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내공이 대단하시고요. 이 쌓여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의 맥락에 대해서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시는 이런 식견. 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서 이사장님 비슷한 연배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 이사장님만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다 후순위에도 밀려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김용민이가 잘 본 거지. 서영석이라는 사람의 이 스타성, 이걸 제가 제대로 본 겁니다. 서영석 이사장님을 가리켜서 친노다 뭐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말 그대로 모략이고요. 그러니까 서 이사장님이 워낙 임팩트가 큰 양반이니까, 이분의 어떤 외연 확장을 별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타도어입니다. 보세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또 그리고 국민 라디오의 유일한 나팔수였습니다. 정치 토크를 통해서 국민 TV 건설에 대한 그런 꿈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수많은 분들에게 호응도 얻었고요. 서영석 이사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저 혼자 했다면 못했을 일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TV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시대적 요청이라고 봐야 되죠. 뭐냐면은 2012년 대선 전 해였나요?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나서부터 종편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 종편의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쏟아내는 친여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내내 진행됐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도의 결정판으로 지상파가 완전히 친정부 언론으로 넘어갔던. 그렇게 해서 대선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치러지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뭔가 새로운 언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적 욕구가 있었고요. 그런 시대적 욕구를 실현시켜 줄 만한 주체로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TV가 출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도에 양김의 분열에 의해서 노태우가 정권을 잡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한겨레신문이거든요. 그때 참 구호가 너무 멋졌어요.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87년도는 그 한겨레신문의 탄생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그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주체는 이른바 엘리트주의에 저는 있었다고 봐요. 말하자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해직됐던 이른바 동투조투의 전문 언론인들, 그리고 이른바 그 지식인들, 이런 그룹들이 앞장서 나가고 거기에 대한 물적 토대로서 시민들이 돈을 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흘러간 옛 노래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른 형태로 바로 팟캐스트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팟캐스트가 무엇인가를 알려줬던 그 낙곰수의 수많은 청중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TV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로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 토크가 계기를 줬다.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이나 김용민 국장의 이제 편집 실력이야 자타가 공연하는 바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시대적인 욕구가 있었고 그 요청을 소화할 만한 그런 주체로서 저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TV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하게 등장한 다른 매체들이 있습니다. 대한매체로서 뉴스타파라든지 혹은 고발뉴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또 항상 우리가 앞으로 손을 잡아 나가야 될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욕구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 매일 9시에 정통 뉴스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언론으로서 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치고 들어갔고, 그게 오늘날 호응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 예. 그리고 사실은 노정면이라는 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국민TV에서 노정면을 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디오 하면 김용민이고 아, TV 하면은 노정면,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지금 오늘 하루에만 한 4,500명이 가입을 하는 그래서 조만간 3만 명 돌파가 유력하게 되는 얘 이런 노정면 덕인가 서영석 덕인가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편 이후로 하루에 500명이 이렇게 나는 어디까지나 진검들이 땜빵으로 잠깐 이사장하고 있는 사람을 불구하고 내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김용민 국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난 1년간 쌓아왔던 국민 라디오의 그 재력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한 가지 우리 서영석 이사님 제가 좀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서 이사장님은 사실 80년대 90년대 기자들에게 있어서 촌지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다 받으셨고요. 촌지는. 아예 뭐 천지 받아가지고 개 탔습니다. 적금도 들고 했어요. 자, 하지만 그 기자들은 주로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촌지 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왜냐? 이 사람한테 줄 잘 서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끝발이 있게 되면은 또 한 자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대세를 따라 쫓아갔는데 유일하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주목한 기자가 서영석 기자였습니다. 나름 현장에서 꽤 발군의 취재력과 또 기사 작성 능력을 자랑했던 서영석 기자였는데 남들 다 이인재 의원 바둑 두는 데 가가지고 인사하고 얼굴 알리고 그러는데 그냥 노동위원회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내내 앉아가지고 그 엄청난 서류를 들춰보면서 장관에게 무엇을 추궁할지 연구하는 노무현 의원 주변을 맴돌았던 기자가 바로 서영석 기자였던 거죠. 너무 과찬이고요. 예. 사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정한다면은 예. 이인재하고 바둑을 열심히 듣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니 알랑방구는 안 꼈잖아요. 알랑방구는 안 꼈지. 바둑 이인재 의원이 바둑이 아주 세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는 아주 센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 평민당의 최영철 의원이라든지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셨다. 최영철 의원 같은 분은 한국기원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대한기원의 이사장까지 맡으셨던 분이고요.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윤길중 부의장,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강한 일급들이고 아마추어 5단, 6단 이런 실력들인데 그런 분들은 아주 센 분들인데 그때 이제 제가 국회 출입했을 때는 이인재 의원이 한 30대, 40대였어요. 그런 연배에서는 굉장히 센 분이었습니다. 저하고 바둑을 즐겨 듣죠. 네. 하여튼 그때도 그랬어요. 아무나 보고 우리 한 PD원 같은 사람한테 김동지 이러면서 저한테 항상 서동지 그랬죠. 그 예전에 모 여성 아나운서한테는 백동지 이렇게 하면서 백동지 그랬던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도 그런 스킨십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던 말하자면은 별로 친하지 않는 사교성이 없는 그런 정치인 주변에서 그 가능성을 주목했던 기자가 바로 서영석 기자였고 사실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유일한 우군 아니었나요? 현역 기자 중에서 서 이사님. 이제 그때 언론 환경이라는 게 예. 사실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해창과 노무현이 붙었을 때는 전부 다 이해창 편이었죠. 물론 조정동이 특히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다른 언론이라고 해서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그런 언론들 전혀 없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이제 정치부에 있다가 이제 나와 있다가 원래 정치부 차장을 하다가 정치부장이 되기 전에 잠깐 다른 부서장을 하다가 정치부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을 때 이제 당시 국민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벤정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과거 제가 취재했던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노무현과 이인재 또 비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역풍을 맞아가지고 정치부장이 못 됐어요. 정치부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심의위원으로 발령이 난 거야. 물 먹은 거지, 한마디로. 네, 물 먹었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안 됐으면은 저 아마 잘릴 뻔했어요. 네. 최초의 해직 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 나중에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바람에 정치부장이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쓰는 글들이 국민일보라는 지면에 반영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일보 홈페이지 노변정담에서 글을 쓰다가 대선에 다가오면서 자꾸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중단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글을 썼던 그 네티즌 필진들 중에서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서프라이즈예요. 그 필진 중에 누가 있었죠? 그 뭐 저기 그 공희준 아니, 그 변희재. 편의제. 변희재가 같이 있었어요. 공희준도 있었어. 장신기. 뭐 예. 희한하게 좀 변한 그런 젊은 친구들인데 변희재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죠. 30살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여하튼 이제 변희재도 한때 친노였다는. 네. 네. 아니, 친노는 많네 보니까. 친노는 많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 변희재한테 변절자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붙나 봐요. 이렇게 어디 댓글에다 보면 갑자기 바뀌어서 저 사람이 원래는 친노였었는데 변신을 해서 예. 조금 이상하게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예. 아니 뭐 난 변희재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쁜 저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약간 좀 그 가볍고 그 좀 출세지향적인 그런 생각 그런 특성이 좀 강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자, 방금 39억이 달성됐습니다. 아 출자금. 그렇습니까? 예. 박수. 예. 아니 오늘 하루에 예. 출자금이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예. 4천만 원이 하루에요? 예. 그리고 저기 조합원 되신 분이 어떻습니까? 조합원 되신. 조합원도 400명 이상 거의 늘었죠. 예. 그게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정치 비수기예요. 그리고 그 저희들 제가 이제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미래통합 국민TV 조합원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딱 반비례해요.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가면은 가입자 수가 늘어납니다. 요즘 지지도 높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 가입하는 게 평균이었는데 뭐 4월 1일 날부터 오늘 4월 2일 아닙니까? 예. 거의 뭐 한 500명 가까이 가입을 해버렸어요. 예. 이틀 사이에 500명. 그렇죠. 자, 하여튼 우리 저 서영석 이사님, 제가 좀 말을 가름하자면은 네. 이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그리고 해안이 있다. 이게 사실은 서영석이라는 인물이 팟캐스트 시장에서 어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 토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제 예측이 틀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때마침 예. 그 낙검수가 조금 주춤한 그러니까 그 낙검수 인기가 주춤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잘 안 했어요. 사람들은 낙검수 왜 안 나와 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정치 토크를 하니까 이제 일종의 그 대체제로서 인기를 얻었던 것에 불과하죠. 하여간 그 우리 저 국민 TV, 국민 라디오의 기반이었습니다. 네, 정치 토크가 기반이란 표현은 너무 건방지고 나팔수였다. 예. 저거는 분명하죠. 네. 그 김용민 그때 PD와 제가 만나서 정치 토크는 그냥 뭐 하는 거였지만은 서로 이제 뭐 정치 토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서 이 문재인이 낙선했을 때 혹은 당선됐을 때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언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종이 신문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그 팩스 신문을 만드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그게 결국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결국은 방송 언론이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고 그런 것들이 국민 TV로 올라가는데 어떤 계기를 준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주식회사로 가느냐 협동조합으로 가느냐 논의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토크를 했던 김용민과 서영석이 차지하는 그 이 국민 TV가 그 나타나는데 자칫했던 비중은 뭐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기를 준 것만은 사실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요. 네.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하나가 네. 이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국민TV라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는지, 국민TV는 어저께 시작이 됐긴 했지만요. 네. 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힘이 아니, 될 수 있었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TV는 성공할 것이고 이제 뉴스K의 첫방에 대한 이 여러 같은 성공은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나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라디오에는 편집의 귀재인 김모가 있었고 또 TV에는 아주 미남 앵커 그리고 정말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노모 씨 두 사람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청자, 시민들 이 뭔가 새로운 매체를 여러 가지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다 성공할 겁니다. 혹시 어제 유튜브에요. 네. 저희 전체 프로그램 뉴스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네. 다시 편집되느라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뉴스 프로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조회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집계를 못 내봤는데 뭐 꽤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볼 때는요. 네. 5,152분 올렸던 화면 조정 시간까지 다 들어있던 풀타임의 것이 그만큼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잠깐 새벽에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꼭지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기 편하시게 기사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4월 2일 방송이 이제 한 15분 후에 시작이 5천은 이제 첫 출발에 불과한 거고 5만 50만 500만으로 가야죠. 그렇게 갈 겁니다. 가려고 저도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TV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해서 국민 라디오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대화를 좀 나눠주셨단 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K파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파스타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지 팁을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메일로 신청을 하십시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팟캐스트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무슨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회 통념상 허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무슨 폭탄 제조법에 관한 팟캐스트다. 이런 곤란하고. 폭탄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기치는 팟캐스트 이런 거 말고 그 외의 것들. 다단계의 팟캐스트.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분량을 몇 분 정도로? 제가 시간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3시간 할 거다. 다 못 듣습니다. 40분도 사실은 좀 길긴 한데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오디오로 전해야 되는 이런 속성상 그 진가를 알려면 한 40분 정도가 적당한 길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40분 정도 방송하실 분량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인서트를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은 MP3 파일로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 전화를 연결하고 싶다, 혹은 이런저런 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필요한 그런 도구들은 웬만한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제가 또 제작을 또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이곳에 오셔서 방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8시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하지만 평일 어느 때라도 녹음으로 하겠다 하시면 또 녹음 시간도 할애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올라가면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 별표, 그리고 또 구독 신청, 댓글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이 참가하는 팀 순위를 매겨서 1등하는 팀에게 100만 원과 함께 국민 라디오에 정규 편성이 될 수 있는 특전을 드리고요. 2등, 3등께는 드릴 현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거 괜찮다. 예. 이거 우리 국민 라디오에서 정규 편성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된다면, 뭐 그러면 또 편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등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무조건 편성. 이런 특전을 저희가 약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요. 예. 좀 전에 그 팟빵이 올라오는 그 프로그램 다운스, 예. 좋아요, 네. 그리고 구독 예. 신청하시는 거 그 양이만큼 예. 점수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이기도 하겠지만 예. 정확하게 저희가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이 8시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이 돼서 네. 다음 날 몇 시까지, 다음 주 몇 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수요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59분까지. 59분까지 올라오는 게 예. 오로지 팟빵의 다운로드 그 숫자로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더하기 네. 그 우리 JYP나 뭐 그 기획사에서 나와서 점수 주는 것처럼 예. 저희 그 팟캐스트- 멘토 뭐 이런 거. 이런 제도가 심사위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좀 더 추가해 아니, 그거를 몇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 조합원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댓글로. 심사위원이 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그게 동안에 100%예요, 10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아니, 해서 무슨 또 예를 들어서 이 팟캐스트에서 좀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한 3명 갖다 앉혀놓고, 제 점수는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유치한 거야,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건요. 노래나 혹은 춤 이것과 다르게 그 내용이 다 다를 청취자를 거란 결정하는 말이죠. 거지. 그렇죠. 내용이 다 달라요.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풍자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그 심사위원이 이게 무슨 팟캐스트가 나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쪽에서 1, 2, 3등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아니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정확하게 팟빵의 그 다운로드 숫자 그리고 좋아요 숫자 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저희가 좀 있으니까 예. 댓글 수도 그럼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댓글 수까지 예. 해서 그러면 그 매주 악플이나 뭐 선플 그거는 가리지 않고요. 무조건 하여튼 댓글. 댓글이 많으면 그 팟빵의 한 단점이 뭐냐면요. 예. 아이디를 변경하면서 댓글을 올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아니. 근데 IP가 지금 IP가 다 찍히죠. 찍힙니다. 예. 찍히나요?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얄팍한 수를 써봐야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네. 팟캐스트로 요즘 젊은 세대들과도 소통을 참 많이 하시고요. SNS를 통해서도 참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팬 기자로 생활을 하실 때와 또 다른 감회와 감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라니까 소통이 빠르니까. 깜짝이야. 아니, 이 초보 진행자한테 그런 어려운 그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네. 다른 좀 틀리다면 팬 기자와 그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 아니, 사이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 이제 인터넷 신문에 근무했을 때까지는 이제 글을 썼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글 쓰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안 쓸 뿐입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도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데요.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K파스타 네.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메일로 신청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디오 메모 2013. 2013? 예. 2013에 라디오 메모 2013. 라디오 메모는 영어. 예. 예. 2013은 숫자. 미디어 협동조합이 태어난 해가 2013 아닙니까? 예. 2013년.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메모 2013 gmail.com. 이렇게. Gmail. 예. 장메일 아니고 Gmail입니다. 왜 이래세요? 이사님 진짜. 아니, 이사장이 붙잡혀가면. Gmail. 이사장이 붙잡혀가면 이거 안 돼요. 아니, 다 지했다고 붙잡혀가는 시대라면 그럴 수 붙잡혀가야지. 이 지금 시대는요. 이명박 때는 그랬거든요.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가 안 나가는 식으로 해서 언론이 장악됐는데 이제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쁨조가 돼야 돼, 우리 모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엄혹한 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알겠습니다. 닭은 금기입니다. 예. 자, 2013 골뱅이 gmail.com으로 본인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참여 방법, 참여 간략한 내용. 그렇죠. 어떤 팟캐스트를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즌, 최초의 시즌은, 3개월이니까요. 4, 5, 6월까지. 6월까지. 예, 그래서 6월 말에 최종 1등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있게 될 그럼 것입니다. 맨 마지막 그 3개월째 할 때는 그 맨 마지막 시간에 3개월 마지막 끝에는 예. 그분을 현장에 모셔서 그렇죠. 서영석 이사장께서 수상도 하시고, 예. 음. 그, 기존에 없는 새 팟캐스트냐? 아닙니다.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분들도 상관이 없던 네. 건가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신인과 비신인 가리지 않습니다. 네. 예. 누구든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거 방송 내보냈다가 미디어 협동조합이 무너지겠다라고 판단될 만한 그런 거를 제외한 뭐 도박, 마약, 뭐 이런 이 소수자 비하 이런 식의 그 내용만 아니면은 저희가 웬만한 내용 다 포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뭐 사실 뭐 상금 또 특전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팟캐스트가 있구나. 이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의 창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취지로 이 K-팟스타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또 조합원분들이 똑똑하시고 또 우리 방송 언론 개혁에 대해서 남다른 또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주목해 주실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은 앞으로 팟캐스트를 하심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또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제공해 드리는 저희 그런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도움을 많이 해주시도록 기대가 많이 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은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K-팟스타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그런,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면요. 4월 2일 뉴스K가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정각 9시에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벌써 부탁드리고요. 버벅대요. 자, 다음 주 K-팟스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